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가운데서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글, 보도자료 작성법, 그 중에서도 리드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보도자료 작성법 강의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자료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또는 일반 사기업의 홍보팀 직원이 언론사에 보도를 목적으로 보내는 기사체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직장인이 써서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이것 좀 실어주세요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 기자가 아닌 직장인이 쓰는 신문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 편 어떻게 쓸까요? 자, 보도자료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하고 온 순천시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 한 편입니다. 제목은 사계절 잔디 순천시 새로운 신사업으로 부상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이고요. 간단히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주제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뭐냐 하면 전체를 살짝 요약한 핵심 메시지 한 두세 개 정도 실는 걸 말합니다. 사계절 잔디 재배 성공으로 순천시 정원 후방 산업을 이끌다. 이거를 부제목으로 배치해 놨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단락을 우리는 보통 리드문이라고 합니다. 글을 이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도입한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 오천 그린광장 등 도시 곳곳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그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딱 이제 이 글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문 하나, 둘, 세 단락 이어지죠. 본문 첫 단락에는 이 사계절 잔디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기술을 얻게 되었는지 써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파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보통 인용문 또는 인터뷰문이라고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책임자의 인터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편이 주제목, 부제목, 리드문, 본문, 인용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도 그거를 의식을 하고 알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글의 보통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참고 문헌입니다. 정책 홍보 보도자료 작성 실무 김태욱 한정진 님께서 쓴 책을 참고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주제목, 부제목, 리드문, 본문, 인용문. 그 다음에 첨부할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앞에 있었던 순천시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목, 부제목, 리드문, 본문, 세 단락, 인용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중에서 리드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드문이 전체를 안내하는 글이고 또는 전체를 요약한 글이기 때문에 보통은 리드문까지만 읽어도 전체 내용이 파악되도록 그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리드문을 흥미롭고 호기심을 끄는 좋은 단락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아까 그 참고 문헌에 보면 리드문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는 글이다. 문제 제기, 화제 제시도 가능하고요. 리드문만 써도 이미 글은 다 쓴 것이다. 리드문만 보고도 본문의 내용을 짐작하게 작성한다. 그 다음에 리드문을 보고 본문을 읽고 쉽게 매력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드문은 어떤 방식으로 쓰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형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으로 본문 전체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용으로 보통의 보도자료란 우리 조직에서 했던 일,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할 일을 홍보하는 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그 일이 없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책 수혜자의 얘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써주면 아무래도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써도 좋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함으로써 자료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리드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리드문 쓰는 법을 아까 우리가 사례로 들었던 순천시 사계절 잔디에 관련된 보도자료로 수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글 전체를 안내하고 호기심을 통해서 전체 글을 이끄는 작업 또는 전체를 요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이 사계절 잔디는 뭐였습니까? 잔디는 겨울에는 잘 못 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사계절 내내 살 수 있는 잔디를 재배해서 우리 시에 보급하고 이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소득 사업도 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드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 오천그린광장 등 도시 곳곳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그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 이거는 아주 담담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에 이제 흥미를 주는 요소는 좀 빠져 있는데 여기에 흥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쓰기 전에 이 사계절 잔디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사례, 흥미로운 사례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앞에다가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1952년 겨울 유엔 묘지를 푸른 잔디로 꾸며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정주영 회장은 잔디를 구하지 못하자 청보리를 옮겨 심는 묘수를 발휘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사계절 잔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에 순천시가 응답한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 오천그린광장 등 도시 곳곳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그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좀 해놓으면 더 흥미를 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리드문만 잘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이 구조에서 보듯이 본문도 잘 써야 되고 이 글 전체를 쓰기 위해서는 제목도 잡고 또 부제목도 뽑아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글 전체를 서술하는 일까지 있어야 됩니다. 보도자료 작성 강의 제가 현장에 가서 할 때는 그러한 과정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쭉 실습과 함께 하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강의로 만나 뵙고요. 리드문 작성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오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보도자료 작성, 리드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